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이 한반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대만 전쟁은 북한에게 70년 만의 기회입니다. 미군의 전력이 대만으로 집중되는 순간 한반도 방어는 약해집니다. 현재 주한미군 28,500명 중 최소 40%는 대만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산 공군 기지에 F-16 전투기 40대, 평택의 아파치 헬기 부대, 그리고 칠함대의 항공모함 전단. 이 전력이 대만으로 이동하면 한반도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미국이 동시에 두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미국은 유럽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진행했고 미사일 발사를 90회 이상 단행했습니다. 대만 전쟁은 이보다 훨씬 큰 기회입니다. 북한의 3단계 행동 패턴, 1단계 심리전과 도발. 전쟁 발발 직후 북한은 즉각 서해 5도와 DMZ에서 도발을 시작합니다. 포격훈련, NLL 침범, GPS 교란. 이건 실제 공격이 아닙니다. 한국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대남 방송을 강화하고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2단계 제한적 군사행동. 만약 미국의 대응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연평도 포격 수준의 제한적 공격입니다. 목표는 서해 5도 중 한 곳,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연평도나 백령도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은 170발을 발사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단독으로 북한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3단계 핵 위협 고조 한개월 이후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북한은 핵카드를 꺼냅니다. 한반도에서 추가 도발 시 전술핵 사용을 고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건 실제 사용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군의 딜레마. 이 상황에서 한국군은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북쪽과 남쪽 동시 대응, 대만 전쟁 지원 vs 북한 도발 대응. 한국군 60만 명 중 최소 30만은 북한 감시 임무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움직이면 여기에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만 지원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하고 북한은 남쪽을 먼저 지켜라고 위협합니다. 예비군 동원의 현실. 500만 예비군 중 누구를 먼저 부를까요? 북한 대응용인가? 대만 지원용인가? 중국의 계산. 흥미로운 건 중국도 북한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자산인가? 부담인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하면 미군의 대만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이건 중국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면 미국이 한반도로 다시 전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게 불리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북한은 적당히 도발해서 한국을 묶어두되 미국이 개입할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 마라. 중국의 통제 가능성.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중국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말을 항상 듣는 게 아닙니다. 대만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만 전쟁이 시작되면 한반도는 자동으로 위험 지역이 됩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한국군은 두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며 미군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판 하나, 우발적 충돌 하나가 한반도 전체를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만 전쟁 이후 동아시아 질서를 다루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